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JTBC의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오늘 오후에 만나 후보 단일화를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반대에도 당원들에게 단일화 시점과 찬반을 묻는 전수조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6조 원 규모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주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준 건데 서명만 남겨뒀던 유럽 첫 원전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한 징계 처분 규모가 오늘 확정됩니다. 정부는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고 철회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지만 대다수 의대생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연휴 동안 멈췄던 준법 운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총파업 대신 안전수칙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건데 평소보다 지연될 수 있어 출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 만납니다. 단일화를 두고 당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는 당 지도부에 더는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만남에는 환영하지만 전당원에게 묻는 단일화 찬반 투표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젯밤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한덕수 예비 후보와 만나기로 했다면서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당이 자신을 강제로 후보직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며 돌연 대선 일정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이후 단일화는 자신이 주도하겠다며 전격적으로 한 후보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입장문 발표 시각 김 후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자택을 찾아왔던 권선동 원내대표는 일단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중단을 요청한 전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투표는 오늘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상대 여론조사는 지금 시간이 아주 급박합니다.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 운영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후보도 김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오늘 김문수, 한덕수 회동으로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봉암 선생에 빗대면서 사법부와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충북 증평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 됐습니다. 김대중은 왜 아무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둔 본인의 상황을 간첩죄 혐의로 사형된 조봉암 선생과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댄 겁니다. 충북 보은에선 과거 피습 당시 상처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여기 찔려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아슬아슬 1mm 차이로 살았습니다만 뭐 법률적으로도 죽이려고 죽일 수 있는 거죠. 옥천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내 유경수 여사를 언급하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또 사법부를 거대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들하고 총체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오던 이 후보가
사법부를 겨냥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한편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는 등의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는 등의 지역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 영동에서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충북에서만 총 4곳을 찾았는데 오늘 전북에 들렀다가 충청도로 돌아와서 2차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JT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3자 대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느 후보와 만나더라도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를 묻는 질문엔 23%가 한덕수 후보를 꼽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결할 때 이재명 후보가 48%의 지지를 얻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4월 말에 비해 김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포인트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어 컨벤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김문수 후보 대신 2일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를 포함시킨 3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8%를 얻어 각각 31%, 8%를 얻은 한덕수, 이준석 후보에 크게 앞섰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국민의힘 후보 확정에도 지지율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범보수 진영에서 누가 단일 후보로 나서야 할지도 물었습니다. 23%가 한덕수 후보를 지목했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꼽은 응답이 15%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42%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정할 때 조사한 방식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만 물으면 한덕수 후보가 44%, 김문수 후보 23%로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보수 후보 중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출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했습니다. 출마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 48%, 별로 적절하지 않다 9%로 전체 응답자 5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의 87%, 중도 성향에서는 65%가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9%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지난번 조사에서 61%가 출마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보다 늘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뜨거운 현안도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적절했는가? 답변은 팽팽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해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이러한 탄핵 시도가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46%,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46%로 같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71%가 적절하다, 국민의힘 지지자 7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 본인을 중도층이라 밝힌 이들 가운데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50%,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이 43%였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도 양측이 팽팽했습니다. 적절했다는 응답이 48%,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5%였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을 임기 중에 받아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가 49%,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기존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가 47%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후보의 재판이 모두 중지돼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소와 재판은 다르다며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파키스탄과 갈등 중인 인도 정부가 현지 시간 7일 새벽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자국군이 파키스탄이 점령한 카슈미르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역시 미사일을 포함한 인도의 공격으로 3명이 숨졌다며 인도의 전쟁 행위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카슈미르 휴양지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운동에 e스포츠 선수 페이커를 활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속팀인 T1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끝나. 내 책임질게. 끝나. 페이커가 가장 큰 시련이라고 말하던 시즌에 나온 이 말, 팬들에게 페이커를 보여주는 말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난 5일 김문수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페이커 선수의 사진과 페이커를 상징하는 자세를 취한 김 후보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선을 책임지겠다, 이런 홍보 이미지도 함께였습니다. 페이커가 남긴 서명 아래에 김 후보가 서명하는 모습을 올리면서 페이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 영상에선 선수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허락은 받은 것이냐, 황당하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페이커의 소속팀인 T1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수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 정당 혹은 정치 캠페인과 무관하다며 페이커 선수의 이미지 또는 관련 표현이 특정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의 신임 총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트럼프의 말, 카니 총리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A massive tax cut for the Canadian citizens. You get free military. You get... 현지 시간 6일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주장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질문과 답이 오갔습니다. 트럼프는 상대가 논의하고 싶지 않다면 말을 꺼내지 않겠다면서도 자신은 부동산 개발업자라면서 두 나라 사이의 인위적인 선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니 총리 이렇게 답했습니다. Well, if I may, as you know from real estate, there are some places that are never for sale. And having met with the owners of Canada over the course of the campaign last several months, it's not for sale, won't be for sale ever. But never say never. Never say never.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카니 총리 소리는 안 냈지만 웃으면서 여러 번 이렇게 절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캐나다 관련 발언들이 오히려 자유당의 인기를 끌어올리면서 카니 총리가 정치적 역전승을 거두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마지막 시즌을 다음 달 공개합니다. 새 예고편 공개 하루 만에 7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456번 성기훈의 반란이 실패로 끝난 뒤 검은 관이 참가자들 가운데로 들어섭니다. 관의 뚜껑을 열자 보이는 건 주인공 성기훈의 모습입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 공개를 앞두고 새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하루 만에 넷플릭스 공식 계정에선 718만, 한국 계정에선 1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임과 함께 시즌2에선 자취를 감추었던 VIP들의 모습도 등장했는데요. 영상은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이후 넷플릭스 역대 시청자 수 3위를 기록했는데요. 오는 6월 27일 공개되는 마지막 시즌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주목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무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체코 법원이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은 무기한 연기될 걸로 보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체코 법원이 현지 시간 6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시켰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가 계약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프라하에서 열릴 예정이던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서명식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한수원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던 프랑스전력공사는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입찰 이의 신청을 냈다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는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다시 체코 지방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체코 법원은 계약이 마무리되면 프랑스전력공사가 취소 소송에서 이겨도 입찰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결국 오늘 열릴 예정이던 계약 서명식은 연기는 물론 계약 체결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체코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행 비행기에 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을 이끌고 체코 정부와 원전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헛걸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입찰이 법률적으로 공정했다며 핵심 기준은 최고의 보장 조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전력공사도 가처분 결정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수원은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프랑스전력공사의 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해 체코 정부가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정부의 의대생 증원에 반발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유급이 오늘 확정됩니다. 각 대학이 오늘까지 유급 대상자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건데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징계가 확정되면 철회는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전국 의대가 오늘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처분을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지난달 30일까지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학사 일정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른 겁니다. 무단 결석은 재적 처분이 내려지고 복귀는 했지만 수업을 빠진 학생에겐 유급이 결정됩니다. 앞서 순천향대 등 의대 5곳은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 1,900여 명에게 재적 예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어제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경우 학교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퇴학 처분인 재적과 달리 유급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10명 가운데 7명꼴인 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대로면 대규모 유급으로 24, 25학번이 내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강경파는 새 정부와 협상을 기대하며 버티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확정된 유급이나 재적이 철회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의대생들에게 일단 복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은 정치가 답하겠다며 힘든 싸움은 제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이 지나면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도 복귀가 어렵다며 각 대학 유급 현황은 9일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임금 협상을 두고 사측과 갈등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연휴 기간 멈췄던 준법 투쟁을 오늘 첫 차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총파업 대신 안전수칙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다는 건데 승객이 모두 앉아야 출발하거나 앞선 차를 추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소 대비 지연 운행을 합니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경고성 준법 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출근 혼잡 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열차 투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낙상시키고 싶다고 말한 간호사.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더디기만 한데요. 현장을 확인할 CCTV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생아 중환자실 상당수에서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낙상 마렵다고 적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올라온다. 잠 좀 자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모두 대구의 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경찰은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 측은 피해 부모에게 CCTV가 없어 실제 학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학대가 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티 안 나게 괴롭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349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65곳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대구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2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수도권 설치율도 20%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2곳을 제외하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확인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면이 좀 있죠. 표현을 원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CCTV일 수가 있는데 갓난 아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더 뭘 해야 하나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불안을 비집고 여러 주장들이 번지고 있는데 전다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유심 교체 꼭 해야 하느냐입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했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 보호 서비스와 비정상적으로 인증하는 시도를 차단하는 시스템 FDS만으로도 유심 교체와 비슷한 효과를 낼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심까지 바꿔야 완벽한 3중 안전장치가 완성된다는 입장입니다. 칩 안에 있는 뭐 가입자 식별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이차적인 피해는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유형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현재까지 유심을 바꾼 가입자는 104만 명으로 가입자의 4% 수준입니다. 유심 정보로 내 계좌가 털릴지 우려하는 사람도 많은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계좌 이체에 필요한 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OTP는 유심에 들어있지 않아서입니다. 금융사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때는 금융사의 보안에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만 피싱, 스미싱 등으로 추가 인증 정보가 털린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이탈이 급증하며 위약금 면제 논란도 뜨겁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맞죠? 예. 뭘 더 법률 검토합니까? 법조계에선 기업 평판 재고 측면에서 위약금을 면제해도 배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지만 SK텔레콤 측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상 규모도 관건인데 책정까진 꽤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인정 금액이 통상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기존에 인정되었던 대상액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나. 보상을 받으려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가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처럼 덥겠고 모레인 금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